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훔친 소년.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는 사람, 매일 밤 잘 자 하고 말해주는 사람, 주말마다 잔소리하는 사람, 아프면 이마에 손을 얹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있지.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근데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1살 소년 레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레오한테 이상한 시계를 하나 주셨어요.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계는 시간을 훔칠 수 있단다. 레오는 신이 났어요. 시간을 훔친다고? 그럼 시험 시간을 멈추고 답을 찾으면 되겠네. 싫은 순간은 건너뛰고 좋은 순간만 늘리면 되겠네. 근데요? 레오가 시계 단추를 누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사람들이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가 멈추고 할아버지도 멈췄어요. 그리고 멈춰버린 세상 한가운데 레오 혼자만 남겨졌어요. 그때서야 레오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 시계를 줬는지. 그리고 그걸 깨달은 순간 레오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할게요. 세상 어딘가에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은 그레이헤이븐. 회색 안개가 자주 끼는 마을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도 안개가 걷히고 나면 초록빛 언덕과 파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마을 언덕 위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에 레오가 살았어요. 11살. 갈색 머리. 항상 무릎에 흙이 묻어 있는 아이. 엄마 아빠는 항구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레오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할아버지와 단둘이였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엘리아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어요. 머리는 눈처럼 하얗고 등은 세월만큼 굽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창가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거나 작은 텃밭에서 허브를 가꾸거나 낡은 책을 읽거나. 레오도 할아버지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어요. 저녁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딱 그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할아버지가 뭔가를 더 물어보시면 응 혹은 몰라 한마디로 끝냈어요. 레오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거기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오래된 가구처럼, 창가 의자처럼, 항상 거기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레오가 11살이 되던 해봄 할아버지가 갑자기 들어 누우셨어요. 병원에 다녀오신 뒤로 할아버지는 텃밭에 나오는 일이 줄었어요. 창가에 앉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밥도 조금밖에 안 드셨어요. 레오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저래요? 엄마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좀 쉬셔야 해. 왜요? 많이 피곤하셔. 그게 다였어요. 레오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가 레오를 불렀어요. 레오 잠깐 와봐.
방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올려두고. 이게 뭐예요? 열어봐. 레오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시계가 있었어요. 작고 둥근 회중시계. 금비 체인이 달려있고 뚜껑에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뚜껑을 열면 안쪽에도 밤하늘 그림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계 바늘이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일반 시계와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아주 규칙적으로. 할아버지, 이 시계 망가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낮게 웃었어요. 망가진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시계야. 무슨 시계가 거꾸로 가요? 시간을 훔치는 시계거든. 레오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시간을 훔친다고요? 그래. 이 시계 뚜껑을 열고 가운데 단추를 딱 한 번 누르면 세상의 시간이 멈춰. 너만 빼고. 레오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럼 시험 시간에 멈추고 답 찾으면 되겠다. 할아버지가 웃음을 거뒀어요. 레오. 네? 할아버지가 레오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주름 깊은 얼굴 안에서 눈만이 또렷하게 빛났어요. 이 시계에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내가 훔친 시간은 반드시 나중에 돌려줘야 해. 돌려준다고요?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건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레오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시계를 손에 쥐었을 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은 것 같은. 고마워요, 할아버지. 소중히 써, 레오. 레오는 몰랐어요. 그 짧은 대화가 할아버지와 나누는 마지막 긴 대화라는 것을요. 레오는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별자리 뚜껑이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어요. 바늘은 여전히 거꾸로 돌고 있었어요. 진짜 멈출까? 레오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궁금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안쪽 밤하늘 그림 한가운데에 작은 단추가 있었어요. 레오가 단추를 꾹 눌렀어요. 찰칵.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던 TV 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그릇 소리, 창문 밖에서 들려오던 파도 소리, 마당에서 지저귀던 새 소리, 전부 사라졌어요. 레오가 숨을 참았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거실. 할아버지가 창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멈춰 있었어요. 눈도 안 깜빡이고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마치 사진 속 사람처럼.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레오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따뜻하긴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레오가 뒷걸음질 쳤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채소를 썰다가 멈춰 있었어요. 칼이 허공에서 그대로였어요. 잘린 채소 조각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레오가 그 조각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레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전체가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가던 아주머니가 한 발을 들고 멈춰 있었어요. 날아오르던 갈매기가 날개를 편 채 공중에 떠 있었어요. 항구로 향하던 어선이 파도 위에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세상 전체가 그림이 됐어요. 레오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멈춰 있는 분수대 물줄기를 손으로 잡아봤어요. 날아가다 멈춘 갈매기 깃털을 만져봤어요. 가게 유리창에 빛이 멈춰버린 마을을 구경했어요. 신기했어요.
환상적이었어요. 1시간쯤 돌아다녔을까요? 그런데 슬슬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아무도 밥을 해주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웃기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같이 웃어주지 않았어요. 레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창가에서 멈춰 있었어요. 레오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멈춰버린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멈춰 있는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보였어요. 주름 하나하나, 하얀 머리카락,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 할아버지는 뭘 바라보고 계셨을까? 레오는 한 번도 그걸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대답이 없었어요. 레오가 시계 단추를 다시 눌렀어요. 찰칵. 소리가 돌아왔어요. 파도 소리, TV 소리, 부엌 소리. 할아버지가 다시 천천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레오만 알았어요. 세상이 멈춰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학교에서 레오는 계속 시계를 생각했어요. 이걸 잘 쓰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유혹은 수학 시험이었어요. 4번 문제에서 막혔어요. 레오가 주머니 속 시계를 꺼냈어요. 찰칵. 교실이 멈췄어요. 아이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선생님도 칠판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레오가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 답을 확인하고 시험지에 옮겨 썼어요. 찰칵. 교실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레오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텅 빈 느낌. 내가 실제로 푼 게 아니잖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숙제였어요. 읽기 숙제를 깜빡했는데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려 했어요. 찰칵. 멈춘 교실에서 레오가 허둥지둥 책을 읽었어요. 찰칵. 아무도 레오가 준비 안 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찝찝했어요. 세 번째는 친구였어요. 단짝 친구 마르코가 레오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너 항상 그래. 자기 생각만 하잖아. 레오 얼굴이 빨개졌어요. 반 친구들이 다 봤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찰칵. 세상이 멈췄어요. 레오는 마르코의 멈춰버린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화난 얼굴. 하지만 눈 어딘가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레오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찰칵. 마르코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 남았어요. 레오는 그게 해결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냥 피한 거였는데. 그렇게 레오는 점점 시계에 의존했어요. 불편하면 멈추고, 어려우면 멈추고, 무서우면 멈추고,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시계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레오가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흐릿했어요. 마치 지우개로 살짝 지운 것처럼. 레오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여전히 흐릿했어요. 손가락을 문질렀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손은 멀쩡했어요. 오른손 새끼손가락만. 눈이 이상한가? 레오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뒤 이번엔 오른쪽 발목이 흐릿했어요. 그 다음 주엔 오른쪽 팔꿈치가.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레오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레오 얼굴이 왜 그래?
거울을 봤어요. 오른쪽 뺨이 흐릿했어요. 마치 그 부분만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처음 보는 증상이에요. 엄마 아빠가 걱정했어요. 레오는 말하지 못했어요. 시계 때문인 것 같다는 걸. 왜냐면 말하면 시계를 빼앗길 것 같아서요. 레오는 그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시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나? 그날 밤 레오는 시계를 꺼내서 바라봤어요. 바늘이 거꾸로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늘이 조금 더 빨리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보다 훨씬 빠르게. 왜 빨라진 거지? 레오는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훔친 시간은 반드시 돌려줘야 해. 돌려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레오는 그날 밤 오래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 할아버지 방에서 낮고 조용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텃밭에 나가려다가 현관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레오도 따라갔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레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빠가 눈을 감았어요. 레오는 그 모습을 보고 주머니 속 시계를 꽉 쥐었어요. 멈추고 싶다. 이 순간을 멈추고 싶었어요. 이 무서운 순간이 오지 않도록 시간을 영원히 멈춰버리고 싶었어요. 레오가 시계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단추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런데 누를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멈추면 뭐가 달라져? 멈춰봐야 할아버지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봐야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레오는 시계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아무것도 피하지 않고 그 무서운 순간을 그대로 맞이했어요. 그날 밤 레오는 병원에 남아서 할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어요. 호흡이 얕았어요. 레오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레오구나. 네. 시계는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가 작게 웃었어요. 어떤 것 같아? 레오가 잠깐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저 그 시계로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나쁜 일? 시험 볼 때 멈추고 다 베꼈고 숙제 안 했을 때 멈추고 도망쳤고 친구랑 싸울 뻔했을 때 멈추고 피했어요. 할아버지가 레오를 바라봤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땠어? 좋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진짜로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그걸 알았구나. 그리고요, 할아버지. 응. 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몸이요? 레오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흐릿한 손가락, 흐릿한 손목, 흐릿해지기 시작한 팔. 할아버지가 그 손을 잡았어요. 알고 있어. 왜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훔친 시간은 어딘가에서 채워야 해. 내가 피한 시간만큼 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돌려줘야지. 어떻게 돌려줘요? 할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어요. 내가 피했던 시간들을 다시 제대로 살아내면 돼. 피하지 않고. 그게 돌려주는 거야. 레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 마르코한테 가야 해요. 그리고 시험도 다시 봐야 하고 숙제도 다시 해야 하고.
그래. 레오가 잠깐 멈췄어요.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한테도 돌려줘야 할 시간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레오를 바라봤어요. 우리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항상 다녀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다였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볼 때 뭘 생각하시는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할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시간들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레오 손을 꽉 쥐었어요. 지금 하면 돼. 네? 지금 물어봐. 레오가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창밖 바라볼 때 뭐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다 보면서 젊었을 때 생각해. 젊었을 때요? 나도 내 나이 때 있었지, 레오. 그때 나는 배를 타고 싶었어. 아주 먼 곳까지.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었어. 갔어요? 못 갔어. 왜요? 무서워서. 레오가 눈을 깜빡였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다를 봐. 아직도 궁금하거든.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겁쟁이인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나도 겁쟁이야. 사람은 다 겁쟁이야. 하지만 말이야, 레오. 네, 겁이 나도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있어.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피한 만큼 더 무거워져서 돌아오지. 레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예요? 빵 굽는 냄새. 빵이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 아침 빵을 구우셨어. 그 냄새에 눈이 떠졌거든. 그게 제일 좋았어. 저는요, 할아버지 텃밭 허브 냄새가 좋아요. 그래? 네.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냄새가 나잖아요.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레오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런 말을 이제 하는구나. 죄송해요, 할아버지. 진작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할아버지가 레오 머리를 쓸어줬어요. 지금이 진작이야. 우리한테는. 그날 밤 레오는 할아버지 옆에서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마을 이야기,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실수 이야기, 할아버지가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야기, 레오 아빠가 어릴 때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이야기. 레오는 웃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레오의 손가락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흐릿했던 뺨이 다시 선명해지고 흐릿했던 발목이 돌아오고 흐릿했던 손이 다시 나타났어요. 레오는 그걸 느꼈어요. 피한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눴어야 할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게 시간을 돌려주는 방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레오는 학교로 갔어요. 마르코를 찾았어요. 마르코는 레오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어요. 레오가 먼저 다가갔어요. 마르코, 저번에 나한테 한 말 있잖아. 자기 생각만 한다고. 마르코가 굳었어요. 그 말이 맞아. 마르코가 눈을 들었어요. 나 요즘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어.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도 그냥 괜찮다고 했고. 그게 진짜였어. 레오. 근데 사실 그때 도움받고 싶었어. 그냥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야. 마르코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세게 말했어. 사실 나도 내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서 서운했었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한 건 나도 잘못이야. 레오가 손을 내밀었어요. 마르코가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아니라 그냥 꽉 쥐는 것이었어요. 괜찮아? 응, 이제. 그 다음 주 레오는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저번 수학 시험 다시 봐도 돼요?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봤어요. 다시 보고 싶다고? 네. 제가 그 시험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고 넘어간 거예요. 다시 제대로 풀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레오를 한참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어요. 알겠어. 내일 방과 후에 와. 레오는 그날 밤 수학을 공부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문제를 틀렸어요. 여러 번.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풀었어요. 혼자 힘으로. 그 순간의 기분은 시계로 훔쳤던 만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지내셨어요. 레오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매일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들, 레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마르코와 다시 친해진 이야기, 수학 시험을 다시 봤더니 처음엔 틀렸다가 결국 풀었다는 이야기. 할아버지는 다 들어주셨어요. 웃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레오는 생각했어요. 이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구나. 내가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날 저녁 레오가 시계를 꺼내 바라봤어요. 바늘이 많이 느려져 있었어요. 처음 받았을 때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레오의 몸도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흐릿했던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시계 바늘 봐. 레오가 봤어요. 바늘이 점점 느려지더니 딱 멈췄어요. 완전히. 할아버지 멈췄어요. 그래. 다 돌려줬나 봐. 그럼 이제 시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거꾸로 돌기 시작하면 또 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마 많이 안 써도 될 거다, 이제. 왜요? 시간을 멈추고 싶을 때 사실 원하는 건 시간이 아니거든. 그럼 뭔데요? 그 순간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 순간을 좀 더 오래 붙잡고 싶은 거야. 근데 말이야, 레오. 네. 도망친다고 없어지지 않고 붙잡는다고 영원하지 않아. 그 순간을 그냥 살아야 해. 그게 전부야. 레오가 시계를 손 안에 꼭 쥐었어요. 할아버지. 응. 저 앞으로 무서운 일이 생겨도 도망 안 칠게요.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할아버지가 레오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크고 거칠고 따뜻한 손. 나도 약속 하나 할게. 뭐요?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 남은 시간을. 레오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2달을 더 사셨어요. 레오는 그 2달 동안 단 하루도 병원을 빠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날은 오래 얘기했고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레오는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신 날은 그레이 헤이븐의 안개가 짙게 끼었어요. 엄마 아빠가 울었어요. 레오도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계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슬픔을 그대로 맞이했어요. 무겁고 아프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피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밤 레오는 할아버지의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매일 바라보던 바다를 봤어요.
안개 너머로 수평선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저 대신 봐주세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짜고 차갑고 익숙한 냄새. 레오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꺼냈어요. 바늘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거꾸로가 아니었어요. 정방향으로. 앞으로. 레오가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앞으로 가는 거구나. 시간이 흘렀어요. 레오는 자랐어요. 마르코와 여전히 친구였어요. 가끔 싸우고 가끔 삐치고 가끔 오해하면서.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불편해도 마주 앉아서 얘기했어요. 시험이 어려울 때는 밤새 공부했어요. 틀리면 다시 풀었어요. 실수하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뭔가가 쌓여 있었어요. 작은 용기, 작은 실력, 작은 신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레오가 됐어요. 시계는 서랍 안에 있었어요. 가끔 꺼내서 봤어요. 바늘은 이제 정방향으로 돌고 있었어요.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레오는 할아버지가 해준 말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을 그냥 살아야 해. 그게 전부야. 어느 해 여름 레오는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어요. 작은 배를 빌려서 수평선을 향해 노를 저었어요. 멀리. 안개가 걷히자 수평선 너머로 뭔가 보였어요. 또 다른 수평선이었어요. 레오가 웃었어요. 끝이 없구나.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레오가 시계를 꺼냈어요. 바다 바람에 별자리 뚜껑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수평선 너머에 수평선이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출렁였어요. 레오는 노를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야기가 끝났어요. 시간을 훔치고 싶었던 소년 레오의 이야기. 근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다 레오예요. 불편하면 피하고 싶고 어려우면 넘기고 싶고 아프면 멈추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이 말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피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무거워져서 돌아와요.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 곁에 말을 별로 안 나눈 사람이 있나요? 매일 봐서 당연한 사람, 항상 거기 있어서 신경 안 쓰던 사람. 오늘 그 사람한테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요즘 어때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이 진작이에요. 우리한테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